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과 이에 따른 우리 반도체 역량을 반도체 패권의 역사 속에서 한번 조망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신규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으려는 트럼프와 무역전쟁 이후 경제성장률이 최저로 떨어진 시진핑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일시적 봉합일 뿐입니다. 앞으로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반도체에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난 1997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WTO죠. WTO의 정보기술협정 ITA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는 안 붙어도 통상 분쟁의 최대 격전지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반도체가 미중 통상 분쟁의 최대 격전지인 탓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반도체는 통상 분쟁의 최대 수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반도체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통상 분쟁이 하해 모드로 끝나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본적으로 미중 통상 분쟁의 성격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 전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지금 미중 간에 1차 합의를 이뤘다는 쪽은 그 관세 전쟁입니다. 이 부분에서 진전이 되면 통상 분쟁으로 야기됐던 경기 침체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칩 수요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술 패권 전쟁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패권 전쟁은 전혀 다른 논리로 다른 궤도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머리를 숙여도 트럼프의 중국 반도체 손보기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로의 미국 장비 수출 금지 등의 조치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가 없는 메모리 업체는 총 없이 전쟁에 간 군대 꼴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 소재 분야가 강자들이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모두 반중국 성향의 국가라 중국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의 핵심이 반도체고 이 산업의 쌀이라 부를 만큼 이젠 반도체가 산업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관세 전쟁 완화와는 별개로 기술 패권 전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미국의 핍박이 심해질수록 중국의 기술 자립 욕망도 더 커지긴 하겠지만 현재 역량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가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견제를 우리가 직접 중국에 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힘을 빌어서 우길승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과거 우리가 일본 반도체를 제쳤을 때인 지난 198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의 D램 세계시장 점유율은 7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 고작 TV를 조립하던 삼성이 도쿄 선언을 통해서 메모리에 뛰어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철저히 삼성을 무시했는데요. 아니 조롱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선진국만 할 수 있다는 반도체 산업을 이제 TV를 조립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조악한 전자회사가 진출한다고 했으니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삼성에는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원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속속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건호연, 진대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특히 삼성은 PC 시장이 슈퍼컴퓨터식의 거대한 메인프레임에서 개인용 디바이스로 시장 중심이 바뀌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런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물밑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서서히 역량을 확보해 가고 있던 삼성을 전혀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삼성은 시장이 요구하지 않는 성능 대부분은 철저하게 반란해 원가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술 제일주의에 사로잡혀서 시장이 원하지도 않는 고품질에 집착하면서 공정관리, 생산성 관리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래도 특정 회로가 요구하는 높은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 종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공정 길이가 길어지고 개별 장비 가동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삼성은 메모리에서 일본을 제쳤고 이제 일본은 삼성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추락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미중 통상 분쟁을 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기술 패권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기술 패권 전쟁이
악화되면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참에 중국 업체가 완전히 고사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메모리 추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시대가 만약 끝나게 되면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이 좀 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트럼프의 반도체 견제와 관련해서 유의깊게 볼 게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메모리를 집중 견제하고는 있지만 낸드 플래시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집중 견제하는 쪽은 확실히 D램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1차 타깃이 됐던 기업도 이제는 D램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하는 푸젠 진화였습니다. 미국은 낸드 사업을 하는 YMTC는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낸드는 단순 저장 창고에 가깝습니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시스템 안정성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제품이 바로 낸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D램은 다릅니다. 기술적 난도도 높고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중국의 D램 진입을 막고 있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실제로 지금 종종 외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메모리 기술력도 이런 미국 견제 효과가 확연히 증명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낸드의 경우는 YMTC가 64단을 양산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의 D램은 아직 그런 소식조차 없습니다. 물론 중국의 낸드 양산도 양산이라는 단어에는 현격히 모자라는 것이긴 합니다. 아직은 웨이퍼가 몇 장 못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아직 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웨이퍼를 많이 넣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은 찍으면 찍을수록 적자인 것이 중국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언젠가는 메모리에서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견제 때문에 시간이 확실히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메모리는 결국 M&A가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올라서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메모리에서 낸드 쪽에 집중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YMTC 쪽으로 인재가 몰리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낸드부터 양산에 성공하고 D램으로 점점 기술력을 배양해 갈 것입니다. D램, 낸드는 제조 공정이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메모리라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시장에서 통하는 낸드 제품을 언제쯤 내놓는지부터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D램은 그 이후가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반도체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최대 도전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지난 80년대 최대 도전자였던 한국을 철저히 무시했던 일본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반도체의 진로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